안녕하세요. 돈될 만한 지역에 돈될 만한 매물을 소개시켜드리는 저 강스타입니다. 자, 여러분들 혹시 용산에 관심이 많으십니까? 자, 용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마 재개발과 관련된 빌라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. 자, 이 빌라를 투자하려면 얼마 정도 투자금이 있어야 될까요? 제가 알기로는 2억 중반에서 많게는 한 4억 원까지 투자금이 드는데요. 자, 이 돈이 없으시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? 용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자, 있습니다. 자, 1억 원대 투자가 가능하겠고요. 자, 위치는 원효로 3가의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최근에 여러 가지 용산과 관련된 이 개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 중에 용산 일대 밑그림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. 그 사건도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왜 원효로 3가에 있는 이 소형 아파트를 투자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요, 가장 중요한 입지부터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. 자,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. 여기가, 앞쪽에는 용산국제업무가 있고요. 뒤쪽으로는 원효로 3가 신창동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왼쪽에는 현대차 부지가 있는데요. 이쪽 방향이 여의도 방향입니다. 이 여의도 방향에 이 원효대교 바로 초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지역의 개발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중인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개발도 있지만요, 재개발의 움직임도 활발한 그런 지역이죠. 자, 원효로 3가 같은 경우 바로 뒤에 있죠. 이 원효로 3가 같은 경우도 재개발에 관련된 동의서를 진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원효로 1가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에 탈락된 이후에 과거의 역세권 시프트라고 했죠. 이 역세권 복합개발, 고밀개발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최근에 또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. 바로 이 효창동인데요. 이 효창동도 이 원효로 1가와 마찬가지로 이 역세권 350m 이내에 있는 이 지역, 이 바운더리로 경계로 해서 재개발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요,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뭐 최소한 2억 중반대에서 많게는 원효로 3가 같은 경우는 4억 원대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투자금이요. 자, 그렇게 투자금이 많지가 않다 그러면요, 이 기성화되어 있는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사셔도 분명히 집값은 오릅니다.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.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지역의 재개발과 그리고 개발 호재가 산적해 있어서 그리고 하나씩 실현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의 가격대를 좀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위치는요,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효로 3가의 원효대교 여의도 방향 초입에 있고요. 자, 준공은요, 내년 7월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매매가는 3억 8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현재 자연스럽게 전세가 나가는 금액이 약 한 2억 5천만 원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예상 투자금은 약 한 1억 3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게 전세금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당연히 높게 받는다면 이 투자금은 줄어들 것입니다. 자, 제가 이 매물에 대해서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매물을 좀 투자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이 가격입니다. 가격. 이 가격은요, 그냥 시행사가 결정한 그런 가격이 아니고요. 그냥 가격이 아니고 원래 이 매물, 이 글로벌 리버파크라는 아파트는요, 이 청약을 통해서 이 분양을 받는 분이 결정되는 그런 단지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투기 과열지구고 투기 지역이지 않습니까?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고분양가 심사를 받습니다. 이 분양가 심사를 받는데 바로 허그에서 받죠. 주변 시세 대비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약 한 80%에서 약 한 90% 이내로 들어와야지만 이 분양이 가능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분양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가격적인 측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원래 용산 지역 일대, 이 일대를 매물을 소개시켜 드릴 때는요, 제가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가볍게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. 그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, 자, 일단 용산 지역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개발이 많은 곳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. 서울은 이 기본 계획이라는 그 틀 안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, 자, 이 용산은요, 서울에서 찍어놓은 7광역 중심 중에 하나입니다. 이 7광역 중심은요, 요즘 핫한 곳이 여기 창동 상계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왕십리에 GTX가 최근에 신설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. 그리고 뭐 상암 수색 말할 것도 없고요. 잠실, 마곡,
뭐 가산드림, 뭐 이런 곳이 실광역 중심입니다. 자, 근데 용산은요, 이 3도심이라고 하는 직장과 그리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그 지역의 가운데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없을 수가 없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최근에 변경된 내용 중에서 이 용산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연락 보고가 있었습니다. 자,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였는데요.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그리고 철도병원 부지, 캠프긴 부지의 특별계획 구역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.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또한 이 안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. 경부선 철로 지하화. 자, 이 경부선이 지하철 1호선인데 이 서울역에서 이 용산역까지를 보면요, 이게 뭐랄까요, 이 지상철로입니다. 지상철로.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단절된 느낌이고 이 철로 때문에 이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한 한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. 자, 이 철로를 지하화하고요. 그리고 그 위는 숲길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 지구단위 계획 변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, 이 남쪽과 북쪽은요, 이 경부선 지하화 공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동쪽으로는 용산공원,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 경의선 숲길이 연결이 됩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동서남북이 다 녹지축이 되고요. 그리고 걸어서 이 지역을 다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는 게 바로 서울시의 야심찬 포부가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, 철도병원부지, 캠프킨 부지가 아닌가 싶은데요. 이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구역은요, 이 하반기에 이 마스터 플랜을 공모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, 자, 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면적은요, 44만 4,600제곱미터입니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좀 안 오실 텐데, 축구장 크기로 보면요, 약 한 62개 정도 됩니다. 62개. 자,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 최대 높이입니다. 608%고요. 자, 랜드마크 타워인 경우에는요, 최고 높이 620m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. 최초 얘기 나왔던 게 111층이었죠. 자,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제2 롯데월드인가요? 제가 알기로는 555m. 뭐 세계에서 5위 정도 되는 그런 높이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용산 캠프킨 부지는 원래는요, 자연 녹지 지역이었습니다. 이 자연 녹지 지역을 일반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고요. 그리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는 120m 또는 심의를 받게 되면 15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는데요. 용산 지역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상업시설이 부족한 겁니다. 강남과 같이 이렇게 번듯한 아주 호화스러운 상점도 많지가 않고요. 자, 이렇게 번화하고 번듯한 상업지가 없다 보니까 이 캠프킨 부지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게 지금 연락 공고가 끝났고 내년 상반기에 고시 공고를 목표로 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지금까지 용산 일대에 투자를 망설이셨다면, 그리고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매물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떠실런지요. 자, 지금까지 저는요, 강스타였습니다.